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문영배의 관계, 이거 너무나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말이죠, 두 사람의 관계가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지금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사람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이빙벨 아시죠? 옛날에 세월호 사건, 정말 그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다시 말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구하려니 되지도 않는 그 JTBC라든지 손석희가 광을 팔았던, 그렇지만 전부 다 꽝이죠. 그런데 그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이빙벨, 그 진실은 뭘까? 어쩌고 하는 얘기를 이재명과 문영배가 주고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둘은 말이죠, 여러 차례 서로 SNS로 문답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이 이 문영배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과 이렇게 SNS에서 자주 글을 주고받았는데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에 찬 헌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말이죠,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법조인도 하고 있고 국민도 하고 있고 언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운데 만약에 어떤 편파적인 결론이 났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지금 서부지방법원 사태는 말이죠, 이거는 조직지혈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 50%에 육박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 이재명을 간접 비교한다면 윤석열이 47, 8 나온다면 이재명은 35,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다시 말해서 둘이 다시 붙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50%를 넘어서 60%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현직 대통령을 일개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한다? 근데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으며 과연 그 이후의 혼란을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상정하고 계산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난 그런 후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는 있는지.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상당히 두 사람의 관계를 조명하는 이런 방송 그리고 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조선에서 두 사람이 SNS상에서 나눴던 문답을 확인하고 이거를 보도했습니다. 2011년 9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진주 지원장이었던 문영배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 그러자 문영배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무슨 선문답 하듯이 말이죠, 뭔가를 두고서 사실 암호처럼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열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서, 이정열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점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또 여기에 대해서 주고받는데 먼저 문영배가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정열한테 미안하고 고맙습니까? 역시 좌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자 이재명이가 잘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잘 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영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정열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닌가. 자, 이재명이가 문형배 아내의 안부를 묻거나 문영배가 이재명에게 건강에 유의하라는 글을 주고받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 학계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치적 개인적 이슈에 대한 최소 7차례의 공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문영배에게 TV조선에서 전화를 하자 이재명과 SNS를 주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영배의 글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당시 실효성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졌던, 사기 논란이 불거졌던 이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면서 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실이 뭘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요건 삭제해버렸습니다. 여자가 말이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2010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에 글을 썼는데, 박수영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유엔 참전 용사들이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러 왔다라는 취지의 글이라며 북한의 북침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영배가 북침론을 주장하는 자다라고 사실상 뼈 때리는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라고 하는 자는 남침,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쳐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치 않고 우리가 북한으로 쳐 들어갔다. 그리고 16개국의 우리 유엔 참전단은 북침에 여기 일조하러 여기 왔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고, 그리고 16개국에서 들어온 거는 바로 거기에 이제 힘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16개국은, 그리고 그 16개국에서 들어와서 전사한 이 군인들은 사실은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 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의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결국은 북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북침론을 주장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수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영배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북침을 믿는 자,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믿는 자, 그리고 16개국은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믿는 자, 이런 자가 무슨 헌법재판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수영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요. 지금 또 이거 말고도 이 문영배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보면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자다, 자질이 없는 자다. 심지어 말이죠, 2010년경이죠. 그때 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녀왔으면 뭐 다녀올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그때 비용 문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이번에 또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글을 바꿨죠. 거기에 국민의 힘이라는 말을 써놓는 바람에 이자가 말이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던 거죠. 근데 또 그거를 삭제하고 트윗 X를 갖다가 계정을 삭제한 다음에 도망갔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신의 SNS 글이 털리고 자신의 어떤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X 트윗 계정을 갖다가 폭파하고 튀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문영배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과연 이런 문영배에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 문영배는 가면 갈수록 더 이상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문영배는 사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영배 사퇴하는 날까지 같이 힘을 합합시다. 렛츠 고 투게더.